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깨달은 걸 써보겠어요.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이자 몸통이니까 반드시 꼭 보라고. 첫 번째, 윤곽 수술 후 볼 처짐 혹은 턱 처짐은 거의 예외 없이 그냥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거. 한마디로 100% 무조건 처진다 이거죠. 뭐 개인에 따라 처짐이 나타나는 시기는 좀 다르게 했으나 윤곽 수술 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볼 처짐과 턱 처짐이 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 사각턱, 양악 수술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턱 처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도 멀쩡한 연예인들은 뭐야? 걔들은 마법이야? Nop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매주 돈 처발 나가면서 관리를 받고 있으며 리프팅, 지방주입 혹은 지방흡입을 자주 받으면서 완화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심한 팔자주름 또는 쉬는 기간 동안 처진 얼굴을 보여주는 연예인도 많죠. 여하튼 여기서 살짝 갈리는 게 저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달리 활동을 쉬는 동안에 다양한 시술을 받을 시간적 여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어요. 님들 돈 많아요? 없잖아. 두 번째, 광대 수술이나 양악 수술의 경우 뼈 불유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뼈가 붙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선 양악 수술은 수술 시야도 확보되고 여러 개의 나사로 고정도 단단히 시키기 때문에 불유합 문제는 조금 덜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광대뼈 수술에서는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뼈가 붙지 않는 부작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뼈가 붙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서로 섬유성 결합으로 대강 연결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래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광대가 사선 모양으로 함몰되거나 뼈가 내려오고 살이 아니라 뼈가 내려오는 겁니다. 뼈가 저작근 때문에 씹을 때 소리가 나는 등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세 번째,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윤곽수를 받은 사람 중 다수가 수술 후에도 비대칭이 그닥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 그 이유는 일단 의사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칭을 맞추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또 뼈가 아무는 시기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고 해요. 따라서 근소한 비대칭 때문에 양악이나 윤곽수를 받는 것은 그 경험자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더라고. 비추! 네 번째, 외관상 불만족 외에도 감각 이상, 그리고 찌릿찌릿한 통증 이런 것도 있고 또 입이 벌려지지 않는 등의 기능성의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사각턱 수술을 했는데 전에 없던 부정교합이 발생했다고 해요. 헐. 여하튼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광대의 경우 두피 절개로 다시 단단하게 고정하는 재수술, 또 개턱의 경우 갈비뼈를 다시 이식하는 등의 재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무엇보다 재수술을 받아도 이게 뭐 반드시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핵공포죠. 너무 무서워.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람들은 비전문이나 시골에 있는 야매한테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No!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 이런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이죠. 그런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가 대부분이었고 그 중엔 제가 수술 문의를 했던, 전화를 했던 곳도 있었어요. 헐 무서워. 그리고 만약 부작용 환자가 있었던 병원 전부 다 블랙을 먹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블랙이 아닌 병원이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를 하면 니네 인생 다 망하니까 불독되니까 절대 하지마 라는 게 아닙니다. 윤곽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나 뭐 그런 등등등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 하지만 예전에 저처럼 수술 부작용 따위 진짜 그거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나 겪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런 아니란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알아야 해요. 또 성형 정보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완전 심한 광대, 완전 심한 사각턱이 아닌 사람은 그거 해봤자 효과도 별로 없어요. 한다고 해서 아무나 막 여신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특히 양악,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또 얘기하는 건데요.
성형외과에서 제공하는, 아니 광고하는 그 비포 애프터 사진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후기 올린 거 찾아서 보세요. 님이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심한 주걱턱, 교합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해도 하고 싶은 사람은 뭐 그냥 해야지 뭐 어쩌겠어. 컴플렉스 덩어리로 맨날 성형 카페나 들락날락 이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혹시 모르지 로또 터져가지고 여신이 될지도 말이야. 다만 이런 부작용들 그걸 반드시 꼭 명심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티 성형 카페에 가입을 해보는 걸 추천해요. 참고로 이거 그 의사들이 돌팔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사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고, 아니 그 이전에 이런 수술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어려워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미친 거야. 특히 뭐 대학병원에 가서 하면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던데, 글쎄 내가 보기엔 개인 병원들에 비해 확률이 좀 낮을 뿐 거기서 거기에요. 왜? 그 사람들도 결국엔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말이죠. 나도 그래 절대 부작용이 없다는 보장만 된다면 그렇다면 바로 밤털머리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지. 하지만 뭐 별 수 있나, 이렇게나 무서운데 그냥 밤털 말고 큰 머리 여인으로 살아야죠 뭐. 근데 지금 거울 보니까 아이씨 바로 울컥하고 쌍욕이 나오네. 그럼 다들 안녕? 댓글 1번 이거 진짜예요. 다른 건 몰라도 뼈는 절대로 건들지 마. 사람 얼굴 진짜 한순간에 훅 가더라니까. 내가 봤어요. 나 아는 언니 이제 28살인데 45살로 보여. 이래가지고 2번 그렇지. 하물며 평소 우리가 자주 먹는 그 갈비탕에 빠져있는 뼈만 봐도 피막이 딱 붙어있는데 그 피막이랑 뼈를 분리한다니. 그럼 뭐가 되겠어? 그냥 허벌 살코기가 되는 겁니다. 덜덜덜덜 막 저절로 뜯기는 거 말이지. 이게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으이씨 핵끔찍하다. 대댓글 헐 미친. 내 심장까지 바로 훅 치고 들어오네. 나는 절대 안 해야지. 얼굴 거지 같지만 그냥 살 거야. 2번 아우씨 개 끔찍하고 너무 역겨운데 그래도 너무나 현실적이라 반박이 불가하다. 3번 근데 그거 쳐지면 그냥 그 안면 거상인가? 리프팅?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히 문제가 되나? 대댓글 안면 거상 그거 기본이 1000이에요. 아니 시작 금액이지. 그리고 그 수술 자체도 그래 엄청 위험하다고 들었고, 무엇보다 그거 나이 50, 60이 돼서야 받는 수술인데 20대가 그 지랄 하면서 산다는 게 안 비참하냐 너는? 어? 4번 나 성형외과 코디인데요. 다음 달 우리 병원 이사 갑니다. 물론 이름까지 다 바꾸고 말이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참고로 이거 혹시나 해서 미리 밝히는 건데 제 개인 내피셜이 아니라 저희 원장이 직접 말한 겁니다. 예전에 수술한 사람들 이제 슬슬 그 부작용 때문에 싹 몰려올 시기가 됐으니까 더 큰 욕을 당하기 전에 도망을 가자. 그리고 도망을 가면 또 수십 년 경력이라면서 홍보 오지게 하겠죠. 진짜 내 직업이지만 소름이 돋는다. 대댓글 근데 이거 병원 입장에서는 윤관 이거 완전 개꿀 아닌가? 조금만 깎아도 몇 년만 지나면 다시 찾아와가지고 돈 오지게 처발라가면서 거상을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네 농사. 강남에서 농사 짓는 거네. 5번 내가 지금 레지던트에 성형 관심이 많아서 잘 아는 건데요. 긴 말 필요 없고 딱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제가 평소 졸라 싫어하는 년이 이번에 안면 윤곽 했다고 하길래 나 속으로 진짜 환호성 오지게 질렀다. 알겠어요? 딱 이 정도라고. 저 수술은 응? 대댓글 헐 진짜 와닿는다. 아까 그 갈비탕만큼 나는 진짜 절대 안 해야지. 6번 나 예전에 그 성형글 삭제하는 알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처 커뮤니티에서 성형외과 언급 글이나 언급이 없어도 성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글들, 또 부작용을 알리는 글들 이런 걸 직접 삭제하는 알바를 했었죠. 병원 수술 홍보는 다른 애들이 했고 나는 삭제만 했어요. 운영자한테 매달 얼마씩 주고 나를 관리자로 등업시켜서 그 아이디로 삭제를 하는 거였는데요. 뭐 그게 어딘지는 말을 할 수는 없고 비밀이죠. 그리고 이건 어느 한 성형외과에 따로 고용된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지? 협회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성형외과 모임 같은 거고 거기서 회비를 받으면서 운영되는 거예요. 계속 삭제를 시켜야 수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협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어쩌다 저 일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 일이고 댓글로 홍보 같은 거 하는 그런 알바 하다가 이걸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승진한 건가? 뭐 그런 개념처럼 올라간 거라서 말이죠. 참고로 댓글 알바는 인스타나 알바 천국 검색하면 댓글 알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바로 그거 맞아요. 사실 저야 뭐 성형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게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게 뭐 에이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 솔직히 이런 글을 보면 그 역시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수술들 보세요. 이것들은 많이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수술 자체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손대지 마세요. 진짜 난 이러고 못 살겠다. 진짜 나 이러고 살 바에 그냥 가버리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그냥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후회하잖아 나중에.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돼요. 돈 최고죠. 봐봐 돈 있으니까 계속 잡아 당기면 되잖아. 돈 많이 벌든지 그냥 살든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